네, 안녕하세요. 이슬이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위 랭크에 또 포착된 종목군들 몇 가지 엄선해서 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. 네, 우선 일단 국내 증시 자체는 오늘 기관들의 수급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. 일단 환율 문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인 게 지금 1388까지 또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. 13년 만에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기에 좀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, 얘네들 역시도 뭐 이슈가 강한 그런 종목군들 이외에는 조금 섣불리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들의 이제 그 수급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저는 근데 좀 단기적으로 지금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2020년처럼 어떤 그 팬데믹에 의한 쇼크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,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들도 이번 달이죠. 9월 21일인가요? 네, 다다음 주쯤에 이제 아무래도 좀 자이언트 스텝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또 한 번의 국내 증시에 자금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, 이런 점에서 지금의 상승은 조금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결국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도 그렇고 이제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중요합니다. 하락할 때도 어쨌든 반등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느냐,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. 지금 연말까지 봤을 때 사실 우리 시장은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환경들이 계속해서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물가만 그냥 상승을 했으면 어쨌든 뭐 통화 정책,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겠지만은 최근에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기름을 부은 상황이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 보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아직도 구매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, 지금 이거를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그 물가 정점을 찍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7, 8월에 조금씩 소폭 둔화가 되고 있죠.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정점 대비 소폭으로 둔화를 한 것이지,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전히 고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 현상이 조금 고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내년 상반기까지도 또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겁먹고 지금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라 그만큼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저희 종목 3가지 정도만 좀 엄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하실 거예요. 네, 금양, 재룡전기, 뭐 미래 나노테, 이런 것들 제가 6월, 7월부터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오늘 역시도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.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금양입니다. 그래서 1순위고요. 오늘 장중에 이제 최고 수익률이 19.7%네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룡전기, 미래나노테,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5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7월 25일.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네요. 그래서 26%까지 상승을 했었고요. 7월 25일자에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이날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, 그 다음 날에 시초가에만 매수를 했었어도 오늘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한 172% 수익입니다. 엄청나죠?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
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는 양상입니다. 제가 계속해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정말 강세인데 오늘 역시도 2차전지 업종들이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2주 거의 최고가죠. 네, 상장일의 최고가입니다, 현재. 제가 봤을 때 그 전망 자체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는 사실 근데 저가에서 잡은 분들에 한해서 보유자에 한해서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일단 신규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으면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나옵니다. 예, 조정이 나왔을 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원래 주가는 오르면은 심리적으로 그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매도를 할 거고요.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와중에도 빠지고 있네요. 네, 18,800원, 750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보다 지금은 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.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전에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가가 대략 한 7,000원에서 8,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비중 확보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죠. 그 최근에 이제 소재 사업도 진출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재는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죠.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이건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완성차를 만들려면은 필수적으로 그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소재들 당연히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세분화를 시켜보자면 뭐 소재 관련주들, 부품 관련주들, 완성차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. 다만 이 섹터 안에서 그냥 수급순환매가 돌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흐름 자체는 정말 전부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. 그래서 신규 관점은 지금 추격 매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추후에 조정 나올 시에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고 이제 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확보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 금양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7월 25일자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랭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미래나노텍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얘도 오늘 이제 흐름이 좀 괜찮죠. 미래나노텍도 이제 7월 28일 그리고 8월 11일에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. 지금 미래나노텍 역시도 최고점 14,900원 갱신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도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홀딩은 맞겠지만 그 신규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13,000원 밑에 12,000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분할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굳이 지금 높은 가격에서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이 정도 올랐으면은 여기 바닥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접근 보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7월 28일에 이때도 상한가를 갔네요.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한 60%가량 올랐습니다. 반올림해서 59% 60%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영상을 보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. 물론 전망이 좋고 그런 건 다 알지만은 결국에 주가의 예측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줄 때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고점 갱신을 했고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50% 정도는 비중을 확보를 하자.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미래나우텍도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올라가는 게 다 똑같아요. 최근 이제 종목들이 다 거기서 거긴데
최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제가 항상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대로. 개별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죽어있는 편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3분기,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환율이 높은 상황이에요. 지금 높다라고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정말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. 거의 뭐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대형주의 회복은 아마 내년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제 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언급드리는 종목군들,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종목들도 이전에 나왔던 것들과 굉장히 좀 많이 겹치죠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가는 놈만 간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재룡전기도 말씀을 드렸어요, 이전에. 얘도 한 2번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흐름이 좋습니다. 최고 수익률 9.3%네요, 오늘. 얘도 오늘 최고점 갱신이죠. 1,400원. 그래서 이거는 6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. 6월 3일 그리고 8월 26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, 그래서 6월 3일에 만약에 영상을 보고 이 종목도 보시고 홀딩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지금 한 60%가량 또 수익이죠. 얘 역시도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게요.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항상 그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뭐 또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수일 안에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최고점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신규 관점에서는 이 종목도 9,000원에서 9,500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좀 바운더리를 잡고 분할 관점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사실 지금 급하게 뭔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추석 끝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이 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조금 접근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희 종목들이 다 고점 갱신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정리를 해서 50% 확보, 비중 확보를 하시고, 신규 관점은 일단은 보류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들 이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찾냐면 북미, 특히 미국입니다. 이거 뭐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, 북미 쪽에서 수요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, 미국은 아직도 그 110V를 또 사용을 하고 있죠. 120V인가요? 네,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이제 그 전압이 110V짜리를 사용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20V죠.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래도 이 전압이 세다 보면은 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좀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전압이 약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변압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차라리 이거를 사용을 할 거면 그럼 220V로 전환을 하자,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우리나라 역시도 110V에서 지금 220까지 전환이 됐을 때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그 기간이. 그럼 그 10년 동안에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재룡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건 단순히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. 직접적으로 지금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수량 자체가 지금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, 결국에 중장기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치만 이렇게 좋은데 왜 접근을 하면 안 되냐?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내려올 때 좀 저렴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홀딩을 계속 해도 되는 거는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에요, 결국에. 그래서 지금 1,400원, 뭐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정. 그래서 보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재룡전기, 금양, 미래나노텍 전부 다 지금
중장기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일단은 오늘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1%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, 오늘 이런 와중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나왔습니다. 이걸 다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조금 내려서 잠깐 훑어보자면은,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 종목들이에요. 결국에 로보로보, 팜스토리, 한국맥널티, 미래생명자원, 결국에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포착이 됐던 종목들이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가는 것만 간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. 네, 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